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3년 된 36살 여자입니다. 신우 셋 있는 집에 시집와서 처음 1년간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독신주의자였어요. 워낙 어디 얽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대학 졸업 후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쭉 살아왔기에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저보고 능력되면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다 32살에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이 정말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저한테 6번 정도 차이고 7번째 대시 때 마음 돌리고 교제 시작했네요. 사귈 때 애초부터 결혼 생각 없다고 밝혔어요. 그때 남친이었던 신랑도 알았다고 제 뜻 존중한다고 해서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난 후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사귄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결혼하자고 엄청나게 졸랐습니다. 싫다고 자르고 잘라도 결혼 생활에 대한 장점을 저한테 피하라며 하루도 떨어져 있기 싫다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니 세뇌가 되었는지 저도 결혼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결심 서서 신랑의 가정환경부터 보려고 지금 시댁에 인사 갔어요. 경기도 인근 시골에서 과수원하십니다.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나름 동네에선 부자 소리 들으십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셨어요. 우리 신랑 위로 신우만 셋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랑 아들 낳으려고 우리 시어머님이 엄청 노력해서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시댁에선 신랑한테 신우들 시엄니 시아버지 쩔쩔매요. 우리 집에선 난리 났어요. 특히 엄마가 결사 반대하셨어요. 누가 신우 셋 있는 집에 딸 시집 보내고 싶어 할까요? 게다가 우리 신랑 고졸입니다. 시댁에서 공부시키려고 별짓 다 하셔도 아들 성격 못 이겨 결국 대학 못 보내셨다 해요. 우리 집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정말 매일같이 찾아와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참고로 울친정 전라도입니다. 정말 잘하겠다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열심히 살겠다고 우리 부모님 설득하고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부모님은 결국 설득당해서 상견례 날짜 잡으셨고요. 상견례 때 신우 셋인 집에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여 주겠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굽신굽신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시댁분들 다들 좋아 보이신다며 안심하셨고요. 딱 여기까지 잘해주셨어요. 결혼 직전 예단 들고 갔을 때 엎었어야 했네요. 참고로 울 신랑 1억 2천짜리 전세에 오고 저는 예단 혼수하는데 5천 정도 들었어요. 예단 들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예단 1,000, 이불 최고급 2채, 반상기, 시엄니 명품백, 은수저, 떡과일. 어머님 그 자리에서 입을 풀어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고생하신 거 하나 없다. 울 동생은 며느리한테 이불 4채 받았어. 어쩌고 저쩌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시이모님은 아들한테 서울에 아파트 4억짜리 사주셨어요. 대만족까지는 안 바래도 안 사돈이 이거 보내시느라 고생하셨겠다, 이 정도 말은 들을 줄 알았네요. 하필 그땐 신랑도 잠깐 과수원 둘러보러 간다고 자리에 없었어요. 신랑한테는 말 안 하고 집에 들어와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올리고 본격 헬게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바보처럼 결혼하고 딱 1년간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님 본인 아들 있는 데선 저한테 잘해주십니다. 없을 땐 다른 며느리랑 비교질해 비꼬는 거 장난 아니에요. 큰 거 몇 개만 말하자면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막내 신우 아이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돌도 안 된 애를. 참고로 저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유치원 교사했다니까 돌도 안 된 아기도 잘 볼 줄 알았나 봐요. 이때 타지로 와서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할 때라 그냥 한 달이라니깐 봐주자 해서 애기 봐줬어요. 아이를 이부하기도 해서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뜻에 봐줬고 돈 같은 거 안 바랬어요. 울 신우는 한 달 애 맡기고 50만원 주네요. 근데 그 돈 어머님이 달라 하시더니 제사상 장 본다고 가져가시네요. 과수원에 일손 부족하다고 저보고 와서 일하라고 하지를 않나. 딸들하고 아들은 아까워서 일 안 시키시고. 이것도 아들 없는 데서만 들들 볶듯이 얘기해요.
1년에 4번 정도 있는 제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가서 다 도왔고 김장 때도 가서 도와드렸어요. 아버님 생신 때 동네 잔치 한다고 해서 허리가 휘도록 전부치고 상 차려내고 상 치우고, 특히 우러머님 주특기가 동네 사람들 많거나 주변에 사람 많으면 구박 강도가 더 세지십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나 며느리한테 이 정도 대접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물론 제가 이런저런 거 다 참을 수 있었던 건 신랑 때문이에요. 신랑이 저한테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시댁에서 저한테 저러는 거 말도 안 하고 꾹꾹 참았어요. 신랑 속상해하는 거 보기 싫었으니까. 1년을 참았는데도 어머님은 바뀌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니, 더 심해지시기만 합니다. 거기다 1년 지나니 신우들도 슬슬 신우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우들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3분이나 되다 보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3번씩 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간 사람 질리게 하는 일이죠. 결혼 1년 후 아버님 생신 때 제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 신랑한테 다 얘기했어요. 신랑 듣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저도 모르게 녹음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들려주니 그제서야 믿네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것도 모르고 시댁에 자주 데려갔다고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네요. 저한테 이제부터 참지 말라고 자기 없는 데서 구박하면 할 소리 다 하라고 합니다. 신랑한테 용기였고 그 뒤로 저도 어머님이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질하면 웃으면서 다른 시어머니들이랑 비교질 시전했어요. 하기 싫은 거 하라 하면 내내 해놓고 안 해버렸어요. 나중에 뭐라 하면 잊어버렸다고 눈동그래져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울 시어머니 제가 이상해졌다고 정신병원 가보라고 막말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녹음해서 울 신랑한테 그대로 들려줬어요. 대박 사건이 하나 있는데, 김장 때 신랑이랑 시댁 가서 김장 도와드리는데 신랑이 전날 야간 근무를 해서 피곤해서 들어가 쉬게 하고 저랑 시엄니만 마당에서 김장하고 있었어요. 울 시엄니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김장하는 거 둘러보니 저한테 구박강도 높이시고, 아니 얘는 이런 걸 하나 못해. 애가 멍청해. 이러면서 며느리 잡는 시엄니 노릇하시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 하십니다. 뭐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해서 묵묵히 시키는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 거실 쪽에서 신랑이 얼굴 빨개져서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달려나왔어요. 시엄니 겁나 당황하시고 울 신랑 조용히 내 앞치마 풀고 제 가방 챙겨서 나오더니 차 시동 걸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엄니 노려보더니 거실 유리창 하나를 자기 주먹으로 쳐서 박살을 내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차로 걸어오네요. 시엄니 주저앉으시고 저는 울고불고. 운전해서 신랑 병원 데려가서 손 찢어진 데 꿰매고 왔어요. 그 뒤로 울 시엄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신랑 앞에서나 뒤에서나 구박도 안 하시고 비교질도 안 하시네요. 울 신랑이 시엄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방순이가 시집살이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 소리 나오면 내가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 뒤론 시엄니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전해들은 신우들까지 저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요즘은 정말 시댁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울 신랑 짱이에요. 댓글입니다. 남편 멋지네요. 근데 자기 부인 지키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씁쓸하기도 해요. 내 편인 남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효자 남편, 마마보이 남편이면 택도 없이 계속 당할 겁니다. 남편이라도 그 마음 알아주고 행동 똑바로 잘해준 듯해요. 글 보면 대부분 우리 엄마 그럴 뿐 아니다, 네가 좀 더 잘해라 이래서 암덩어리였는데 남편 사이다네요. 결혼해서 잘하겠다는 말 지킨 듯요. 앞으로의 평생을 같이 갈 남자가 믿음직해서 부러워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맞아요. 남편이 잘해야죠. 근데 그것도 님이 1년이나 참고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떽떽거리고 힘들다 어쩐다 질질 짜봐요. 안 저러지. 손 다친 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글쓰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유리를 멋있게 깼다는 것보다도 엄마랑 아내 사이 중간 역할을 잘했다는 게 멋있긴 해요. 남편 잘 만났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좀 일찍 한 맞벌이 부부인데
니만 밥하라고 하는 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나이도 그리 안 많으세요. 73년생이십니다. 신랑이랑 20살 차이 나요. 사고 쳐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평생 집에서만 계셔서 세상 물정 잘 모르세요. 인터넷 뱅킹도 못하시고 평생 이력서 한 번 쓰신 적 없고 문서 파일 작업도 못하시고 좋게 말하면 순수, 나쁘게 말하면 꽉 막힌 사람입니다. 옷 입는 센스 제외하면 73년생이 아니라 43년생 같아요. 웃으니까 네가 나 비우는 거냐고 노발대발하며 목소리 높이는 거 시동생이 듣고 신랑한테 바로 꼰질렀나 봐요. 신랑이 바로 시어머니한테 카톡으로 작작하라고 난리쳤어요. 신랑이랑 시동생도 시어머니 싫어해요. 본인 엄마 성격 유별난 거 알았어. 신랑이 사실 신혼 초부터 시댁에 거리 두고 살자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 당시 친언니가 남자들 결혼하고 잠깐 지엄마한테 애틋해진다고 지금 끊으면 평생 못 끊으니 끊을 거면 차라리 확실한 빌미 만들고 절대 네 입으로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신랑이 하게끔 조종하라고 조언해서 기다렸어요. 신랑도 아주 잠깐 그러긴 했어요. 자기 엄마가 설마 며느리한테까지 그러겠나 못된 희망사항 품었어요. 그러더니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터졌네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거든요. 애 안 가지면 남편 도망갈 거라고 악담한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편한테 꼰지르냐고 따지는 거 또 신랑이 제 PC 카톡 봐서 앞으로 자기 엄마 안 보고 살자고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막 퍼부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왜 결혼하고 저리 됐냐고 우는데 또 신랑이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 벗어나고 싶어서 일찍 결혼한 거라고 못 박았대요. 시동생이 대학생인데 아직 집안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시동생도 연 끊고 집 나갔어요. 형수한테 하는 거 보니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어찌할지 보인다고요. 물론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시댁 안 가고 살아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차단 풀었는데 푼지 3일 만에 긴 카톡이 오더라고요. 네가 모자 사이 갈라놓고 잘 살 줄 아냐? 읽으니까 또 급하게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너도 아들 있으면 내 마음 알 거다. 구구절절. 그냥 바로 신랑한테 보여줬고 신랑이 시아버지까지 끊어버렸어요. 왜 저렇게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제 욕이 많아서 해명 좀 하려고 추가하려다 길어져서 다시 쓸게요. 버릇없다 욕하셔도 좋아요. 그치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겨우 6개월 당했지만 평생 안 보고 싶네요. 지금이야 가소롭다고 말하지만 한때는 꿈에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한테 한 거보다는 신랑한테 어머니로서 지으신 죄가 너무 많으십니다. 27년 시달렸던 신랑이 저보다 더한 피해자니까 죄 없는 거 알지만 한때는 시어머니 닮은 신랑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서 위험 걸린 적 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은 7년, 저는 10개월 정신과 다녔어요. 우선 저도 일찍 결혼했으니 너도 속도 위반 아니냐, 너도 똑같은데 시어머니 욕하냐고 하는데 저 속도 위반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닌 지 4년 만인 27살에 결혼했습니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또래보다 취업이 빨랐기에 모은 돈도 꽤 되었어요.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신랑도 같은 케이스고 대신 남자니까 취업은 저보다 늦었지만 본인이 20살 때부터 가외로 번 돈이 있다 보니 저보다는 적었어도 둘이 합치니까 평범한 결혼하기에는 적당했던 것 같아요. 신랑의 경우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없습니다. 집은 신혼 초에는 제가 대학 때부터 살던 오피스텔 들어왔다가 지금은 저희 부부가 친정에 들어와 생활비 다달이 드리고 살아요. 이거는 오히려 신랑이 저희 부모님 좋아해서 가까이 뵙고 싶다고 원했던 거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 나이와 그 나이에 비해 이것저것 못하는 거 가지고 제가 안 이꼽게 생각한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먼저 나이로 시비 거신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랑 15살 차이 나세요. 당연히 친정엄마가 위시고요. 그런 저랑 저희 엄마 앞에서 애는 일찍 낳아야지 애머리가 좋죠. 우리 아들 봐요. 스카이잖아요. 너도 애 빨리 낳아라. 그래야 네 애도 너랑 달리 스카이 가지. 이런 식으로 결혼 전부터 닥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가 참는 분은 아니셔서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내 딸 무시하냐고 못 배운 티 내냐며 엄청 난리치셨어요. 제 신랑 친정 와서 무릎 꿇고 시부모님 저희 친정까지 한밤중에 와서 사과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성립한 결혼이에요. 제 친정 부모님 기가 세신 편인데 시어머니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짜 싹싹 비셨거든요. 눈물 떨구며. 그때부터 그분이 가소로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때부터 저도 안 참았어요. 그나마 며느리 눈치 보신 게 저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일단 기분파에 남의 말 안 들으시고 본인 말만 맞다고 비꼬면서 우기시는 경향이 강하신데 또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본인이 어렵다 여기면 안 그러십니다. 73년생이시지만 사고방식은 저희 부모님보다도 올드하시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평생 애 키우느라 친구가 없어서 말할 곳이 부족했다고 당신이 시대에 좀 뒤처지신 건 알고 계십니다. 카톡도 사용하신 지 그리 오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시아버지와 자식 탓을 하세요. 당신이 지나치게 가정에 충실한 결과라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셔서요. 어린 나이 혼전 임신, 고부 갈등, 젊은 시절 생활고 등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세요. 그 탓에 자식들이 엄마한테 당하는 걸 내 죄다 하며 오히려 와이프 편을 드는 바람에 자식들이 반발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으시다 생각하세요. 무기력 상태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신랑이 자기 엄마 안 막았냐 보실 수 있는데 엄청 막았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 다했어요. 본인부터 자기 엄마 벗어나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둘의 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신랑이 사귀기 전부터 저한테 털어놨어요. 결혼도 어찌 보면 도피 결혼이에요. 시어머니만 이를 몰랐죠. 본인은 되게 좋은 엄마인 줄 아세요. 근데 시어머니는 신랑 어릴 때 못살게 굴고 어느 날은 새벽에 방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가 나가 죽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독설 들으며 잠 못 자고 컸어요. 신랑이 폭발해서 고등학교 다닐 무렵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매를 부러뜨린 후에 조금 나아졌대요. 시아버지가 중지한답시고 한 게 오히려 신랑한테 독이 된 적이 더 많아서 신랑 입장에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증오의 대상이에요. 시동생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집에서 벗어나기만 손꼽아 기다리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연 끊으려는 거 막은 게 저희 친정 아빠십니다. 이건 저랑 친정 아빠 잘못이죠. 아빠도 후회하세요. 그 덕에 딸까지 정신과 갔으니까. 그 나이 때 특유의 꼰대 유교 문화, 사람들 이목 때문에 살아있는 부모를 어찌 결혼식 못 오게 하냐고 신랑 설득하셔서 또 신랑도 축의금 생각해서 시아버지가 네 엄마 없이 결혼식 안 오겠다 하셔서 그냥 결혼까지만 관계 유지하자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신랑이 제 친언니한테 장인어른께서 부모와 연 끊는 거 납득하셨으면 좋겠다고 털어놨어요. 이거로 제 친언니가 멀쩡한 부모 자식 갈라놨냐며 욕 많던데 언니 욕하지 말아주세요. 언니도 안 내켜 했어요. 언니도 보수적이라 연 끊는 것까진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 입에서 먼저 안 보고 살겠다고는 한 적 없습니다. 이전 글에는 자세하게 안 썼지만 시어머니가 홧김에 먼저 안 보겠다는 거 신랑이 옳다구나 하고 덥석 문 거예요.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살았던 6개월간 이런저런 사건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시어머니가 택배를 못 붙이시는데 굳이 집에 있는 또 다른 아들 두고 왕복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아들 부부에게 집에 와서 택배 붙여라. 나 병원 좀 데려가라. 식당 좀 데려가라. 여행 좀 데려가라. 이런 자잘한 요구사항들이 자주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회사로 전화해서 저보고 당신 둘째 아들 밥 차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까 말만이라도 하신 거래요. 그만큼 사회성도 떨어지세요. 예를 들면 본인이 저 말을 해도 제가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정말 모르세요. 제가 요구를 거절하긴 했으니까 본인 손해라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아예 안 보신 건 아니라서 큰 사건이라고는 딱히 없지만 자잘한 게 쌓이니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문자에 네가 교통사고 난 건 밤늦게 돌아다닌 네 탓이야. 이제 나 안 그립냐? 랍니다. 제가 한 달 전 진짜로
야근하다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하던 승용차에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날 뻔했기에 아직도 목발 짚고 다녀요. 신랑이 그래도 시아버지하고는 연락하니까 넌지시 제 사고에 대해 얘기했고 또 시아버지 직업상 그런 쪽 빠삭하셔서 조언 구했나봐요. 그걸 시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얘기했고 어머님이 그 사고 언급하며 카톡에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신랑이 시아버지까지 끄는 겁니다. 원래도 시아버지한테 정 얻기도 했어요. 방관자 같다고. 신랑도 저도 시댁 끊었다고 편하면서도 마냥 맘 편하진 않아요. 끄는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진작 끊었어야 했다고요. 결혼식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저때 신랑이 잠깐 시어머니와 절연했다가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연락했던 시기거든요. 친정아빠랑도 제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 우리 이해 못 해주시냐고. 아빠 딸 이런 대접 받고 사니까 속 시원하냐고. 그래도 친정아빠가 시부모님한테 다 큰 애들 그만 괴롭히라고 많이 따져주시긴 했네요. 친정아빠가 시아버지랑은 사이가 좋아서 지금도 연락하시는데 전형적인 죄인 같더래요. 시아버지가 치킨을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트라우마로 치킨 냄새도 못 맡으셔서 시아버지도 덩달아 28년간 닭고기를 입에 못 대셨다네요. 이거는 신랑도 몰랐답니다. 그냥 부모님이 닭을 원래 안 좋아하는 줄만 알았대요. 시동생도 집을 나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건강이 좋아졌다고 웃는데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시동생이 집 나오고 처음 2달만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친정엄마가 시동생이 남의 눈치 지나치게 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녁 7시 이후에 절대 화장실 사용을 안 하고 어쩌다 사용한다면 욕실 청소까지 싹 해놓더라고요. 고맙다기보단 보는 제가 불편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힘든지 몰라요. 원체 그러고 살아서. 본가에 살던 때도 저녁 8시에 화장실 쓴다고 시어머니가 락스를 던진 적도 있대요. 집에 있으면 엄마랑 언제 싸울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늘 예민했고 신경성 질환도 많이 앓고 있었다네요. 시동생이 집 나오기 전에 179에 59kg였는데 지금은 75kg예요. 너무 뒷배경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써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쓰니님 기죽지 마세요. 싸가지 없는 거 칭찬이니까. 여기에 뭐가 뭔지 구분 못해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러는 애들 천지잖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솔직히 그걸 봤을 때 아들들이 시어머니 학댄다는 거 보고 여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이 글 보고 나니 확실해졌네요. 악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당하면 더 뭘 할 거면서 남이 그러면 꼰대짓 하는 사람들이라니. 시어머니 저 정도면 가소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넣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셨네요. 생각보다 엄마 같지 않은 엄마들 많아요. 친구 엄마 중에 이혼하고 딸이랑 단칸방에 살면서 그 방에 남자 끌어들이는 아줌마도 봤어요. 딸이 잘 곳이 없어서 우리 집 와서 자곤 했네요. 엄마가 됐다고 다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 아줌마 보고 알았어요. 정글도 읽었는데 악플 다는 사람들 전부 시모처럼 70년대생 예비 악덕 시모 시부인가봐요. 본인들이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건 못 참지만 자기 자식벌 되는 사람이 글 쓰니까 위기의식 느끼나? 저 글에서 며느리가 무슨 잘못 저질렀어요? 나쁜 건 전부 시모가 다 했구만. 저도 저번 글 보면서 왜 욕먹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세게 나오니 거기에 맞게 세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이 떠나서 하는 짓만 보면 가소롭다는 말도 맞아요. 아니 가소롭다기보다 자식들 정신과약까지 먹게 한 걸로 봐서는 정신 나간 게 맞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잘못된 관계는 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7년, 님은 10개월 정신과 상담 받았다는 대목에서 어이없었어요. 대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7년 동안 정신과 상담받게 만들어요. 그것도 본인 때문에. 그냥 그 대목에서 노답인 부모예요. 노답인 시어머니. 쓰니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부모 때문에 정신과 상담 7년이나 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편도 불쌍하고 본인 엄마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얼마나 힘들까. 난 먼저 번 쓰니 글 읽고 잘한다 하고 글 내렸는데 사람들 싸가지니 뭐니
쓰니 탓에 좀 놀랐네요. 물론 내가 지금 시댁에 대항하는 입장이긴 해요. 쓰니만큼 아니지만 각오하고 대항 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속사정 있겠거니 했는데 사람들은 진짜 쓰는 것만 보는구나. 벼슬없네 했네요. 각설하고 쓰니 힘내요. 그 모든 걸 풀어 설명했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닐 거란 거 생각해봅니다. 정작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게 그 경험입니다. 입 아프게 손 아프게 써봐야 더 답답할 수 있어요. 힘내요. 나도 힘내야지. 썰닭입니다. 월요일이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